안녕하세요. Towards Conversational Diagnostic AI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고홍규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이 논문은 1년 전에 나왔고요. 2달 전에 이제 네이처에 등재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받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기술에 가까운 논문들이라서 최신 기술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셀프 플레이 방법도 있고, AI 에이전트,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체인 오브 토트.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이 논문을 택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의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논문인데, 그럼 의사란 무엇이고 대체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대체가 가능하고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인데, 그거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인 에이미라는 AI인데요. 네, 저는 앞으로 계속 표현할 이 AI를 에이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에이미의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에이미의 성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에이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의사의 질병 진단 역할을 대체를 한다는데 무엇을 대체할까요? 그럼 의사의 질병 진단 역할은 무엇이죠? 효과적인 진단이란 또 무엇인가요? 저희가 한번 병원을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의사분과 뭔가 대화를 하면서 저의 질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분이 진단을 하는 게 환자인 제가 일방적으로 저의 모든 질병을 다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분이 뭐 질문을 할 수 있죠. 저에게 저의 상황을 보고 질문을 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진단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의사분과의 대화를 통해 질병을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거를 따와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의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병원을 갔을 때도 가정을 해봤을 때 의사분이 뭔가 대답을 하는데, 뭐 의사분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분이 뭔가 좀 너무 성의 없게 답변을 하거나 그냥 뭐 누가 봐도 뻔한 대답을 하거나 뭔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그러면 뭔가 대화를 할 때 의사분과 대화를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뭐 다른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효과적인 진단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AI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또 질문이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는 뭐 효과적인 진료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논문에서 거의 60%에서 80%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병력 청취만으로 이뤄진다고 하고요. 진단이. 그걸 넘어서서 의사 환자의 대화는 신뢰를 형성하고 환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의 발전은 뭐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추론, 문맥 이해 능력을 보여주죠. 이게 이런 대화형 의료 AI 개발의 가능성을 조명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런 AI가 이런 질병에 대한 임상 언어를 이해하고, 물론 불확실성 하에서 정보를 획득하지만 환자에게 진단적으로 유용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더불어서 감정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환자분의 질병을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논문입니다. 이러한 인력은 되게 부족하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빈곤한 국가에 의사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잘하는 의사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그 에임이라는 AI는 의사의 질병 진단 역할에서만큼은 의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대화형 진단, 진단의 정확도 부분, 혹은 감정적인 대응 부분에서 AI가 의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버렸죠. 그럼 이제 그런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는 또 무엇이고, 한계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한계로서는 아직까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대부분 다 챗봇이니까 채팅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사람과 사람 대면으로 대화를 할 때 나타나는 이제 비언어적 표현, 표정, 감정, 이런 얼굴에 들어가는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렵죠. 그건 이제 로봇이 나와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자, 이제 논문에서 또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AI를 만들 때 저희가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고갈될 수도 있죠. 관련 논문이 또 있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점점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때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의 수가 고갈된다라는 논문이 또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2028년 넘어서는 뭔가 그래프가 일정 선을 다다르죠.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면 AI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유용한 질문인 게, 이 대한민국에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당장 미국,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양에 비하면 저희 나라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고성능의 AI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 논문에서 조금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AI가 데이터를 뭐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자신이 학습하고, 그렇게 성능이 개선된 AI가 또다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고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또다시 자신이 학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부족한 데이터를 해결할 수 있죠. 본인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학습하면 되니까. 그거를 셀프 플레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방법에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비용만 많다면 고성능의 AI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가 부족해도 라는 시사점을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구글에서 딥마인드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몇 달 전에 네이처에 등재가 되었고, 여기서 소개하는 그 질병을 진단하는 AI라는 AI 이름은 에이미라고 소개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질병, 의학, 임상적 기준 데이터에 따라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연구한 최초의 시도라고 하네요. 나중에 피밸류라는 이야기도 할 건데, 이 피밸류가 왜 나왔냐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 아무래도 의학 쪽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피밸류로 가설 설정을 하고, 피밸류가 유의 확률이니까 0.05보다 낮으면 가설이 맞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플레이 기법, AI 에이전트, 체인 오브 소트라는 기법도 소개를 합니다. 에임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고 스스로 자기가 학습하는 구조인데, 그게 사실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너 루프가 있고 아우터 루프가 있는데, 먼저 이너 루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다 LLM이에요.
여러 가지 LLM들이 분산적으로 나와 있어서 먼저 일종의 제가 5개의 AI 에이전트인데 잘못 썼네요. 5개의 AI 에이전트가 있고 5개의 LLM이 있는 거죠. 먼저 시나리오를 만드는 LLM이 있고 여기서 이제 환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가상의 환자를 만드는 LLM이 또 있어요. 그럼 그 환자에 대한 AI 에이전트가 자신은 환자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환자에 대한 특별한 AI 에이전트가 되고 마찬가지로 자신은 의사다라고 생각하는 LLM AI 에이전트가 또 있을 거고 그럼 이제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대화한 시나리오들을 만들 건데 나중에 에이미가 환자와 의사가 대화한 수많은 대화 기록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환자에 대한 AI 에이전트, 의사에 대한 AI 에이전트, 환자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AI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대화하다가 환자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대화를 종료시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중재하는 그거에 대한 또 AI 에이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재자 라지 랭귀지 모델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티드 다이얼로그 대화 기록을 만들면 그거를 기반으로 또다시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에 대해서 또 비평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AI 에이전트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너루프에서는 의사 환자 간의 대화를 생성하는 데이터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떤 걸 쓰냐 하면은 지금은 제미나이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제미나이의 뿌리가 되는 모델을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너루프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이건 다 대화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거기에 실제 의료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원래 있었던 라지 랭귀지 모델 에이미 이것도 이제 제미나이 기반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 데이터와 대화 기록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하면 이제 최종 에이미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아우터 루프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21번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아무래도 구글에서 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이너루프 안에서의 대화 길이는 평균 149통, 149번의 대화를 한 거죠. 그만큼 많은 대화를 했을 거고. 실제 의료 데이터에는 이제 실제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기반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실질적인 의료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학습된 라지 랭귀지 모델 에이미가 이제 답변을 할 텐데 답변을 하는데에도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체인 오브 소스 기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환자의 정보를 에이미가 분석을 해요. 대화를 하면서 환자의 질병,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겠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환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만들죠. 추가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하겠죠.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다듬어요.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체인 오브 리즈닝을 한 거죠. 그거로 답변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UI는 이런 예시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환자 라지 랭귀지 모델 AI 에이전트, 의사 AI 에이전트, 중재자 AI 에이전트가 있었잖아요. 그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예시는 이렇다고 해요.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넣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AI 에이전트로 만들면 그렇게 방금
대화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AI 에이전트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RAG 기법을 쓰기로 했는데, 이제 검색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60개 웹사이트를 검색했다고 하네요. 다양한 질병, 각종 상황에 대해서 다 수집을 했겠죠. 그런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필터링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로 에이미에게 프롬프트와 예시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시나리오를 생성하도록 한 거죠. 그게 이제 시나리오 생성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의료 출원, 미국 의사면 시험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 11,450개, 평가형 1273개의 데이터를 썼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요약 데이터, 이제 의료 노트를 또 쓴 거죠. 이 데이터는 중환자 시 환자의 진료 기록을 구성되어 있고, 심장, 호흡기, 다양한 진료 분야를 포함하고요. 또한 Real World Dialogue, 실제 의료 대화, 미국 내에서 10년 동안 1000명의 의사가 수행한 98,919개의 의료 대화 기록을 썼다고 하네요. 그 데이터를. 질병은 류마티스, 당뇨, 우울증 포함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대화 길이는 149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에이미가 효과적인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요. 정확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주어서 실제 환자로 테스트하면 물론 좋지만, 실제 환자가 아직까지 에이미에게 정확성을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가상의 환자, 정확히는 이제 환자를 연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거 실제 사람이 하는 건데, 실제 사람이 이제 가상의 환자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환자로서 연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응답하는 상대가 실제 의사인지 에이미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채팅창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병을 진단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 연기자가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질병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할 수도 있고 에이미가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둘 다 실험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사가 했을 때의 정확성과 에이미가 했을 때의 정확성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실제 전문의 의사가 평가할 수 있죠. 전문의가 채팅창을 보고 실제로 정확하게 진단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거는 OSC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이제 환자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가상의 환자 연기자가 그분도 평가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AI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대처를 잘했는가, 정확히는 의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잘했는가, 공감을 잘해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미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것도 셀프 체인 오브 토스라는 기법인데, 자신이 만든 채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자면, 먼저 진단 정확도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에이미가 다, 이 PCP가 실제 의사분인데, 실제 의사분보다 에이미가 월등히 높죠. 정확성에 의해서. 그래서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 분야에서 더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비교할 때 이제 p-value를 썼는데, 이제 p-value는 유의 확률로서 0.05보다 낮으면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PB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에이미가 PCP 의사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가설을 세워요. 그 가설을 세우고 이제 검증을 할 때 P밸류를 쓰는데 P밸류가 이제 0.05보다 낮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세웠던 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탑 K 정확도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에이미와 의사의 정확성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 상위 K개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건데, 어떤 탑 K에 비교를 해도 다 에이미가 높죠. 그래프를 봤을 때. 그게 정확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AI가 의사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화 품질. 대화 품질이란 감정적인 부분인 거죠. 이제 환자가 평가했을 때 공감, 신뢰, 설명의 명확성, 뭐 정중함, 사생활 존중, 실수 인정,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가 평가를 했는데, 그것 또한 AI보다 높게 나온 거죠. 모든 지표에 의해서. 이것 또한 이제 P밸류를 써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아서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서, 처음에 가설이 에이미의 대화 품질, 감정적인 능력도 PCP보다 높다라는 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가 대화 품질을 평가를 해서 26개 항목 중에서 24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빨간색이 에이미고 파란색이 PCP인데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높죠. AI의 감정적인 능력이. 마지막으로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의료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이런 질병 진단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답변, 이제 실제 의사 환자 데이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저 다음 발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알고리즘에 의한 거죠.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면 그럼 그것만 기반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건 이런 질병이다라고 질병을 판단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상황을 다 고려해서 실제 의사 환자 메시지 데이터까지 다 학습을 시킨 대화형 LLM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AI의 진단 품질을 실제, 여기서는 또 실제 의료 데이터 임상평가 기준에 의해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거를 이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 거죠. 따라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 에이미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 1차 진료 의사들과 비교했던 최초의 연구이고, 대부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의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턴 질문, 대화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답변하고, 그런 거 아니면 요약을 하거나 그런 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평가를 해보니까 대화 품질이나 정확도에서 모두 다 의사보다 AI가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됐죠. 따라서 이런 임상 진단 대화에 특화된 AI를 설계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특히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사실 뛰어난 의사분들의 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저 스마트폰 켜고 에이미 앱이 있다면 에이미에 접속을 하면 누구나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사분이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에이미를 통해서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거죠. 혹은 환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그것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의료진의 실수도
방지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것도 이제 에이미와 의사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거의 육각형 그래프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에이미가 높죠. 빨간색이 에이미고 파란색이 의사인데 이미 정확도 부분에서는 AI가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의사분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이제 성능에 대해서는 셀프 플레이 기법,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기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라는 게 또 증명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평가를 할 때 에이미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게 셀프 체인 오브 토트 기법인데 그것도 효과적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걸 스스로 평가하는 체인 오브 토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체인 오브 토트는 전문의 평가가 높은 그 전문이나 자기 AI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는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셀프 플레이 기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프롬프트 예시가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AI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다이얼로그 채팅 기록을 보고 굿, 배, 썸머리 이런 식으로 좋은 점, 나쁜 점 요약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으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에이미는 아직 출시되지 못했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논문이지만 아직까지 실제 저희가 뭐 인터넷에 에이미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에이미라는 앱이 있거나 없잖아요. 에이미가 출시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오픈소스도 아니기도 하고, 오픈소스가 아닌 이유는 뭐 돈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워낙 돈을 많이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오픈소스를 공개를 안 했을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이걸 뭐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AI가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었지만 만약에 잘못된 진단을 만에 하나 제시를 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질 사람이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죠. 또한 뭐 환자가 뭐 의사 대신에 사용할 때 오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AI를 잘못 오용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는 결론은 AI가 의사보다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었지만 현재적인 윤리적인 문제로서는 에이미만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고 보조를 하라는 거죠. 의료진이 보조를 해서 의료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죠? 네. 의사분의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미는 이제 정확도 부분에서는 수치가 높으니까. 그러나 책임에 대해서는 의사분이 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서로 보조하면서. 따라서 이제 전문적인 인간의 감독하에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미의 한계로서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에 있어서는 부족하죠. 로봇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얼굴 표정도 잘 모르죠, 에이미는. 그리고 이걸 에이미를 검증할 때 실제 환자로 검증하기가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분은 아직까지 에이미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가상의 환자를 기반으로 한 건데, 이제 이거를 실제 환자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진단 전문성에 대한 기회가 확대할 수 있고요. 이제 의료진을 보조하는 AI 파트너로서 LLM을 쓸 수 있다. 정확성, 공감성, 설명력 다 AI가 수치가 높고, 그러나 이게 실제 임상 환경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아직 이르니까 다양한 임상 시험도 필요하고 안전성 평가, 윤리적 문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생각해보세요. 의사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설명을 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과연 의사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